안녕하세요. 법대로 내 맘대로 박찬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혼 재산분할, 아파트 분양 중도금인가 잔금도 포함되는가 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봅니다. 구체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은 무엇이고 분할 액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때는 언제이며, 혼인관계가 파탄된 후 이혼 재판 후 변론이 마쳐지기 전에 변동된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 또는 재판으로 이혼을 하면서 부부 한쪽이 다른 쪽에게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의 일부를 나눠달라고 하는 권리입니다. 이는 이혼할 때 혼인 중에 이룬 재산을 남녀 평등의 원칙에 따라 나누고 이혼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우리 민법이 정한 제도입니다. 빚도 나눠서 분할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혼인 중에 부정행위 등 잘못을 저지른 이른바 유책 배우자도 할 수 있으며 사실혼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협의 이혼을 하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더라도 재판 이혼할 때는 이 약속은 무효입니다. 분할 대상은 혼인 중에 부부가 같이 이루간 재산입니다. 문제는 부부가 같이 이뤘기는 하나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을 때입니다. 이때는 원칙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람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이루고 유지하고 감소를 방지하는 것에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 협력 여부는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통장 거래 내역이나 생활비 지출 내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분할 청구권은 이혼 이자료 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이며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사례를 봅니다. 김예남 씨는 결혼 전에 주택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청약 1순위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김예남 씨는 나 분할 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었고 살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 분양에서 당첨됐습니다. 김예남 씨는 분양가 2억 5천만 원에 분양계약을 했고 혼인관계가 깨지기 전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2억 원을 냈습니다. 혼인관계가 깨진 후 김예남 씨는 잔금 5천만 원을 치르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혼인관계가 깨지게 되자 나 분할 씨는 김예남 씨를 상대로 위헌과 동시에 아파트 분양가의 절반인 1억 2,500만 원을 달라고 하면서 재산분할 청구해소를 제기했습니다. 즉 혼인관계가 깨진 후 낸 잔금 5천만 원을 포함해서 재산분할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부부가 결혼생활 중에 낳은 아이는 나 분할 씨와 그 친정어머니가 돌봤고 나 분할 씨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보탰습니다. 하급심 재판부는 재산분할 대상은 이 아파트 분양대금 전부가 아니라 혼인이 깨지기 전까지 낸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라고 하면서 분할 재산 금액을 분양대금의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의 50%인 1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 사례의 쟁점은 이혼 재산분할을 할 때 분할 대상 재산과 재산의 액수를 계산하는 시기는 언제이고 이혼 재판 중에 취득한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재산 분할을 할 때 분할 대상 재산과 그 액수는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따라서 혼인관계 파탄 후 부부 한쪽이 이혼재판에 사실심 변론 종결일 전에 재산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혼인 파탄 이전에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자원으로부터 비롯됐다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김내남 씨는 이 아파트의 분양대금의 50%인 1억 5,200만 원을 나 분할 씨에게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여기서 사실심 변론 종결일이란 법률심인 대법원에 오기 전의 하급심 재판에서 법정 변론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급심은 이혼 재판에 변론이 끝나기 전인 혼인이 실질적으로 깨진 때를 기준으로 일을 정했으므로 다시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나 분할 씨가 이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여러 가지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장금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즉, 김내남 씨가 가지는 재산의 액수가 많아서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만을 분할 액수로 하면 김내남 씨의 재산 분할 액수는 줄어들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입니다. 나 분할 씨는 왜 재산 분할로 이 아파트의 지분 2분의 1을 이전 등기 해달라고 하지 않았나입니다. 그랬다면 아파트의 현재 시세를 반영한 재산 분할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이혼 재산 분할 청구를 할 때에는 부동산의 매매 가격을 분할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분 얼마를 이전 등기 해달라고 합니다. 만일 현재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다면 지분 이전 등기보다는 분양대금의 2분의 1을 달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판례는 이혼 재산 분할을 할 때 전후 사정을 잘 살펴서 실질적으로 공평한 분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표현한 판례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